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치도 간단 표현 기법 강좌가 되겠습니다. 홍벽과 자연석 쌓기 있잖아요. 돌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사이사이 풀도 자라있고 그런 자연석 쌓기와 옹벽에 대한 표현을 투시노나 조감도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면 돌을 표시하거나 옹벽을 그려놓거나 하면 되는데, 배치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배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옹벽 또는 자연석 쌓기, 힘드네, 석쌓기, 자연석 쌓기를 표현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뭐 그냥 위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도 되고요. 굳이 90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도라고 어디 갔지? 내 펜마우스 펜마우스가 펜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굳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짝 표현을 해 보자면은, 우리 건물은 그래요. 우리 건물 여기 만약에 딱 이렇게 있다면은,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 수직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지붕만 보이고 이 측면이나 뭐 배면, 좌측면, 우측면 등은 안 보이겠죠. 배치도니까. 그런데 주변 건물이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그런 집기들은 굳이 배치도처럼 완전 90도로 표현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옹벽이라고 치면은 옹벽 끝부분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 마감 되겠죠. 그러면 이쪽 벽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예 안 보이게 표현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 표현해주면은 입체감도 생기고 괜찮습니다. 우리 카메라 왜곡 줄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감도를 예로 들어서 우리 건물이 이렇게 조감도에서 딱 서 있다. 그리고 주변 건물은 하부 소점, 3점 소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더 몰리겠죠. 만약에 이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찾게 되면 저기 잡히네. 거의 뭐 눕다시피, 그죠? 이 건물에 비해서 완전 눕다시피 이 끝으로 가서는 진짜로 거의 옆면만 다 보일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부 소점을 향해서 이렇게 건물들이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배치도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우리 건물을 중심점으로, 여기 하부 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건물들은 약간 측면이 보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요런 정도 기울기로 생각하시면은 여러가지 표현할 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물론 굳이 또 이렇게 옆면을 다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옆면이 표현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것들은 옆면을 표현해도 되고, 굳이 옆면을 표현하지 않고 탑으로만 표현 가능한 것들은 탑으로 가고, 그렇게 골라서 쓰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저기 항공사진 봐도 그렇죠. 보이시죠? 꼭대기가 보이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측면이 보이죠. 그렇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게 지금 투시도나 조감도처럼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이쪽 면이 보이고 이건 이쪽 면이 보이고, 항공차를 할 때 이렇게 카메라 각이 틀어진 건데 이렇게 보여도 크게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 건물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우정초등학교 여기에 메인 건물이 되겠네. 거의 수직으로 표현되고 나머지 건물들은 살짝 대신 이렇게 중구난방 휘어버리면 좀 어색하고요. 현재 지금 우정 아이파크 이 아파트는 이쪽으로 누워있고, 성경 1차도 이쪽으로 누워있고, 근데 반면에 푸르지오는 또 반대쪽으로 누워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기울어버리면은 좀 어색한데, 우리 건물을 중심으로 바깥쪽을 이렇게 누워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늘 한번 옹벽 그리고 자연석 쌓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 정도는 공구리 옹벽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자연석 쌓기 옹벽, 자연석 쌓기 옹벽. 힘드네 발음이. 한국말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옹벽부터. 사실 옹벽 같은 경우는 소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데 한번 옹벽 한번 찾아볼게요. 땡겨왔습니다.
자, 계획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라sso 툴로 패들값 0 확인하시고, 옹벽이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살짝 꺾여서 이렇게 두께는 두께를 일정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표현할 만큼 선택을 하고 레이어 추가해서 Alt, Edit, Stroke 바깥쪽으로 옹벽을 내면 돼요. 아웃사이드로 옹벽 색이 회색이죠. 해서 한 95 픽셀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할까? Alt, Edit, Stroke 108 본네를 넘어서는 그런 옹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좋네요. 자, 옹벽이 완성이 됐죠. 컨트롤 T 해보면 안쪽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요게 옹벽의 최고 윗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해도 되는데, 근데 배치도에서 옹벽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딱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거죠. 이게 뭐 그냥 길인가? 경계석인가? 오솔길인가? 그죠? 그렇게 느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굳이 또 이제 높낮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잔디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 잔디를 복사해서 컨트롤 J 복사해서 옹벽 안쪽으로 밀어 넣어 볼게요. 이 녀석은 약간 이렇게 좀 결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라sso 툴로 옹벽 안쪽, 여기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잔디죠. 몇 가지 표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브러쉬 툴로 흰색으로 채우면은 채워지겠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채워줄게요. 뭐가 변하는가 싶지만서도 다 바꾸고 나서 한번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완전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밑에 잔디와.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은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햇볕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높은 곳은 약간 밝게 띄워주고 바닥을 어둡게 주면 되는데, 그럼 또 그림이 또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칙칙해지잖아. 이럴 경우에는 브러쉬 툴이나 아니면 퀵 마스크 셀렉트나 아니면 다른 잔디를 넣던지 간에 살짝만 어둡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J 복사해서 한번 전체를 어둡게 줘볼게요. 어둡게 주고 컨트라스트를 약간 떨어뜨려서 거리감 있게. 가까이 있으니까 밝고 선명해 보이고 멀어지니까 어둡고 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약간 떨어뜨려 주고 조금 어둡게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면 검은색 레이어 마스크로 채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브러쉬로 칠하면은 이렇게 어두운 잔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옹벽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해도 뭐 높낮이가 살짝 느껴지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냥 약간 단차가 별로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죠? 자, 이럴 경우에 또 한 번에 또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또 한 번에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변 또 기물들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 조경을 이용해 가지고 확실한 거리감을 또 줄 수가 있죠. 자, 이 나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큰 사진이었구나. 자, 여러 가지 조경이 들어갈 테지만 대표적인 조경 몇 개만 살짝 넣어 볼게요. 자, 해서 그림자가 좀 세네.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무도 좀 어색하지 않게 컨트라스트 떨어뜨려서 좀 밝혀줄게요. 옐로우 톤과 레드톤 살짝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 이 나무가 우리 옹벽 위에 바로 콘크리트 가고 옹벽 밑에 바로 콘크리트 깔고 그렇게 삭막하게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옹벽이 있으면은 옹벽이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에는 꼭 잔디가 깔리고 조경이 살짝 들어가곤 합니다. 그걸 살짝 표현해 볼게요. 자, 큰 나무. 지금 나무가 좀 커 보이는 거는 이제 여기 가로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스케일감 맞춘다고 제가 일부러 약간 크게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루 있고 많이 심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 있는 요 느낌만으로 이게 옹벽 위에 심어진 나무라는 느낌을 살짝 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J 떼어낸 나무를 옹벽 밑으로 넣는 거죠. 옹벽 선택해가지고 자, 뒷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서 뒤쪽으로 안 넘어오게, 그렇죠?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면은 반대로 씌워야 되겠죠.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 반대로 씌워집니다. 그래서 스케일도 살짝 멀어지니까 살짝 작게, 그리고 밑에 어둡죠? 살짝 어둡게 해가지고 그냥 배치하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밖에 배치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살짝 옹벽에 먹혀가지고 완전 낭떠러지처럼 보이게 목이 왜 이러지? 이거는 좀 더 어둡게 주고, 마치 엄청난 높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드렸더니만 수정사항에 옹벽이 너무 높아 보여요.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나무 스케일을 좀 더 키우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쪽 위쪽 단차가 확실히 느껴지죠. 위에 있는 요 평면하고 바닥에 있는 요 평면하고, 누가 봐도 이 빨간 부분이 낮은 곳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회색 채워서 옹벽이라 주고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감을 이용한 표현 방법,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은 거 요것도 지워주고 다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구글에서 검색했던 요 옹벽 사진, 요걸 떼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거를 그냥 떼지 마시고 크롭 툴,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라고 따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를, 꼭지를 잡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옹벽의 정확한 사면을, 꼭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게 우리가 수평 안 맞춰도 포토샵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리고 당기고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작업이 되겠죠. 가져왔습니다. 크기가 크네 이거도. 자, 메뉴를 올려가지고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색감 차이가 날 때는 컨트롤 T 뒤집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면 되겠죠. 옹벽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컨트롤 E 합쳐주고 컨트롤 J. 아래 위로는 괜찮네요. 많이 괜찮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괜찮네요. 한 번만 더 벌려줄게요. 벌려서 컨트롤 E 됐습니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이 녀석을, 이거는 좀 이렇게 아주 큰 스케일 작업할 때 너무 어울리는데, 이게 이 간격이 그죠? 좁아지는 게 보이죠? 이러면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래서 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이 보도블록 스케일하고는 말이 안 되게 좀 작죠? 그냥 그런갑다 봐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넓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해줘. 어때요? 아까 낙차가 크게 확 떨어지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살짝 생기죠. 자, 이것도 이게 끝이 아니라 몇 번의 또 수정 과정을 밝기 조절 해야지 높낮이 차이로 확실하게 또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이쪽 옆으로도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주면은 확실히 높이가 차이가 나죠. 꺾인 면까지 하나, 두 개를 합쳐줄게요. 물론 색감도 바꿔주고 막 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건물만 옥상면이 보이는 정확한 탑 부분을 배치도 도면을 완성시켜주면은 주변은 살짝 이렇게 측면이 보여도 괜찮다. 대신 측면이 보이는 요 소점 방향은 우리 건물 중심으로 되도록 향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윗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밝고, 그죠? 하부 잔디도 똑같이 컨트롤 J 해가지고 아까 멘티로 컨트라스트 약간 떨어뜨려서 어둡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차가 좀 느껴지니까 이미 입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색감 차이는 주지는 않을게요. 적당히 준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이 옹벽 같은 경우는 굳이 나무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단차가 느껴지죠. 요런 부분 만나는 게 좀 어색하시면은 여기 우리 풀 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다 귀찮고 좀 스케일이 큰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요 경계 라인만 지워줘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가지고요. 검은색으로 요 부분만 요렇게 칼같이 잘려나가는 부분만 살짝 지워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스케일이 큰 배치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작은 거 표현할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작은 스케일, 만약에 2, 3층짜리 건물의 배치도를 할 때는 옹벽 표현을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윗부분만 정확히 옹벽을 표현해 가지고 단차를 밝기 조절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10층 이상 큰 건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옹벽의 측면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렇게 옹벽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석 쌓기도 똑같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한번 또 검색을 해볼게요. 자, 가져와 가지고 라소 툴로 요 뒤에 요거, 물론 이게 큰 나무, 이거 벼는 아니고 뭐지 이거는 갈대숲 조성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여하튼 패드값 한 이 정도 주고 잔디라고 생각하고, 자, 요렇게 자연석 쌓기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3단 자연석 쌓기라고 해볼게요. 3단 자연석 쌓기. 갑자기 저녁을 잘못 먹었나? 왜 이리 속이 따끔따끔하지? 이 뭐랄까, 위험? 위험은 그 몸에 있는 장기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넌 누구니 하니까 위가 그러죠. 저염, 위험. 죄송합니다. 컨트롤 J 잘라내가지고 가져올게요. 이게 그냥 자연석 쌓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자연스럽네요. 뭐 볼 거 있나요? 자, 배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건물이에요. 주인공 건물과 주변만 살짝만 리얼하게 표현해주면 이런 집기들 정도는 간단하게 그냥 반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컨트롤 B, 색감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린톤 살짝 올려가지고 잔디 부분만 지우개로 살짝 나의 위험 개그에 다들 얼어버리셨나요? 쟤는 누구니? 이랬더니 간이 쟤는 위험. 자, 반복해도 됩니다. 반복할 때는 이렇게 돌 사이를 깎아주고 라서 툴로 패드값 줘가지고, 저 두 개가 반복되는데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죠. 또 마찬가지 한 번 더 반복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 무한증식이죠. 에이, 이러면 너무 좀 반복되는 거 너무 반복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몇 개만 또 바꿔줘도 돼요. 만약에 이 돌을 복사해가지고 이런 데만 살짝, 가장 크게 반복돼 보이는 게 아까 큰 이 돌덩어리였거든요. 이 돌덩어리 큰 거 보이시죠? 요것만 이렇게 중간중간 가려줘도 또 모양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스케일 좀 키워도 되겠네요. 이러면 뭐 그냥 자연석 쌓기 마감이 되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잔디하고 밑에 잔디 색감을 살짝 달리주고 나무도 조경도 위로 이렇게 심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결국에는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두고 나서 이제 디테일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연석 쌓기 같은 경우는 좋은 사진만 있으면 얼마든지 쌓을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이사이에 좀 풀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러면 풀을 또 그리면 되죠. 우리는 포토샵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면은 만들면 됩니다. 이거 없다고 이걸 못 써. 물론 급할 때는 다른 또 풀이 있는 깨끗한 소스를 찾아야 되겠지만
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또 하나씩 만들어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자, 해서 돌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컨트롤 J 가져갔습니다. 자, 측면이 보이는 돌 무더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요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가 큰 돌이고 멀어질수록 작은 돌이고 해서 줄여서 마찬가지로 사이즈 맞춰서, 자, 측면이 보이는 돌을 그냥 그대로 눕혔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자연석 쌓기로 돌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걸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돌은 여러분 그냥 굴러다니는 게 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옆면을 보고 있지만 얘를 돌리면 이게 다시 윗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석 쌓기에 돌의 윗면을 표현해야 된다는 말은 그냥 돌을 하나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쌓여있는 돌일지언정 이거를 그냥 우리가 눕혀서 다시 잔디에 박아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돌처럼 쌓이는 거죠. 약간 어색한 게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자연석 쌓기, 옹벽, 배치도 표현 그냥 눕힌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돌 가져올 때 동글동글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끼워 넣어도 잘 어울리죠. 일자로 잘라왔으면은 이것도 어색했을 텐데 이렇게 돌 같은 거 잘라올 때는 돌 모양대로 끝 마무리를 지어서 가져오는 게 좋다. 그래서 색감은 현재 붉은 톤이 너무 많아요. 컨트롤 B에서 샤이한 값과 블루 톤을 좀 올려준 다음에 그린 톤을 살짝 첨가해 주면은 지금하고 좀 어울리겠네요. 약간 좀 푸르딩하죠. 옐로우 톤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밝기를 좀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요 사이사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자연석 쌓기 측면이 보이는 돌을 가지고 왔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또 얘들이 눕혀 놓으니까 원래 누웠던 돌인 마냥 이렇게 누워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몇 단이든지 간에 높은 돌을 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풀이 좀 자라있고 해야지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면 풀을 심어주면 됩니다. 사실 요런 돌 사이에는 풀을 심으면 좀 어색할 텐데 그래도 한번 심어볼게요. 그래서 풀을 어떻게 심냐, 여기 있네요. 요거하고 요 풀 두 개를 컨트롤 J로 잘라낼게요. 메인 위로 올려가지고 해서 라sso 툴로 자 지그재그가 되게 여기도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면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확대해서 브러쉬 툴로 흰색으로 칠해주면 풀이 생깁니다. 급할 때에는 그냥 이 사이에 이렇게 툭툭 그냥 툭 쳐준다니까 좀 그렇네. 여하튼 이렇게 그냥 툭툭 뭐 치면 돼요. 근데 좀 시간이 있다 싶으시면 브러쉬를 저번에 우리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풀 모양 브러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쳐서 작업하는 것도 좋겠죠. 지금 만들 게 없네. 그냥 요거 상태에서 사이사이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을 툭툭. 돌의 형태를 뭉그러뜨리면 안 돼요. 이 돌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사이사이에 뭔가 이렇게 돌을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을 표현해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봐서 좀 어색하지만 다 해놓고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옹벽 사이사이에 풀이 자라 있구나.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큰 건물은 확실하게 괜찮고 작은 건물도 이렇게 표현 솔솔 해주면은 건축사님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 다 지워버리면 어색하고 좀 인상 깊은 것은 놔두고 또 이렇게 풀을 이렇게 살살살살 심어주면은 요 돌 형태감이 살아있도록 끝라인이 살아있도록 이렇게 풀을 심어주시면은 자연스럽죠? 어때요? 풀이 눈에 안 띈다. 풀 전체에 콘트라스트를 올리고 살짝 어둡게 주면은 사이사이에 풀이 솔솔 자라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삭막한 자연석 쌓기가 사이사이 풀이 자라가지고 볼만한 사이즈가 됐습니다. 여기 밑에가 너무 밝네요. 자,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보이던 걸 표현하던 걸 다시
배치도에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탑을 보여줘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방법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아까 옥상이나 탑만 보이는 부분 제가 작업했을 때 그냥 흰색만 이렇게 회색만 채워놨었는데, 이러면 누가 봐도 그냥 색만 채우는 아주 어색한 벽면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거 좀 더 자연스러운 옹벽으로 보이는 방법. 자, 물론 밝기 차이도 줘야 되겠죠. 킹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자, 이쪽은 좀 어둡게 넘어가고, 너무 어둡나? 요 위쪽도 살짝 어둡게 잡아주고, 그리고 확대해서 단축키 U 그래서 한 2픽셀 정도. 무슨 색으로? 완전 화이트는 말고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어주면은 마치 공구리 마감 끝부분이 좀 약간 탁 따져 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대충 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당겨가지고 길다 쭉 당겨가지고, 지겨워, 스톱,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전체 노이즈도 좀 살짝 주고,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 한 2% 정도만 줘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살짝 콘크리트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너무 깔끔한 콘크리트는, 우리 새 건물이기 때문에 깔끔해도 괜찮지만 주변 집기들이 깔끔해버리면 좀 너무 튀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시멘트라고 검색해도 되고, 여하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거칠은 거칠은 소스가 필요한 거죠. 이거 좀 키워가지고 뒤집어주고, 됐습니다. 섀도우를 확 빼준 다음에 전체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플레이 시켜서 완전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레이어 마스크 알트로 지워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흰색 브러쉬로 칠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퍼시티를 많이 낮춰가지고 브러쉬 이거를 일반적인 브러쉬로 바꿔가지고 해서 윗부분을 좀 어둡게 좀 갖다가 툭툭툭툭, 뭐 일률적으로 다 칠하지 마시고, 시멘트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마치 얼룩해진 것처럼. 저기 만약에 시멘트 질감이 많이 살아있는 거면은 딱 했을 때 막 갈라지고 또 막 옆으로 막 결이 있고 그런 느낌들이 마치 시멘트처럼 보이게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좀 어두운 게 좋겠죠. 옹벽 표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치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작업하실 때 겁내지 마시고, 내가 눈으로 봤던 것, 항상 우리는 투시뷰로 모든 물건을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어색합니다. 그 말인 즉슨 나도 어색하지만 내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거를 정말 이렇게 보일 것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냥 위에서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까 요거 자연석 쌓기 했던 것처럼 옹벽 같은 것도 표현하실 때 시멘트 표현만 확실하게 하신다면 높은 곳 밝고 낮은 곳 어둡고 요것만 지켜가지고 살살 닦아주시면은 얼마든지 배치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표현해주면은 주변 가지고 입대는 분들은 없습니다. 배치도는 어차피 우리 건물의 배치 상황을 보기 위한 이미지지, 주변의 옹벽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이게 막 공구리 옹벽인지 자연스럽게 옹벽인지 이걸 보려고 배치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힘을 빼십시오. 배치도 작업하실 때는 건물 위주로 힘을 주시고, 주변은 누가 봤을 때 그냥 이게 옹벽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기구나, 이게 강이구나, 호수구나,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